자, 그래서 이 타이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주민 그 사람들은 폴리네시아인하고 같아요. 거의 그 하와이 사람들하고 이 유전자 구조가.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명청대 건너간 복권인.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은 해적이에요. 타이완이 아주 유명한 해적 소굴이었습니다.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해혁명 1911년인가요? 신해혁명 이후에 건너간 광동 복권인들. 광동은 이제 광동, 복권은 후지안이라 그러죠. 예. 그 다음에 1949년 중국 공산화 이후에 건너간 본토인들. 이게 한 4개 층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 4개 층위가 차곡차곡 이민자로서 쌓였기 때문에 타이완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서 타이완을 중국으로 하나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 타이완인은 타이완인일 뿐이다. 타이완은 타이완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더 이렇게 시비거리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냥 기싸움만 있는 거지. 홍콩은 좀 참 안 된 일이지만 홍콩을 뭐 자유화시키겠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 쳐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중국 본토로. 그러니까 중국의 폭압과 홍콩인들의 저항 또 홍콩인들의 해외로의 엑소도스 이게 이제 맞물려서 저렇게 타들어가는 거라고요. 신강이요? 신강 무슨 뭐 얘기를 말씀하시지만 신강에는 위구르인들 고생 많이 하고 또 다른 데로 많이 빠져나가서 한 1,000만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히려 신강에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티벳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벳 지역에 사는 티베트인들 600만밖에 안 됩니다. 내몽골 아마 한 2,300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땅에 의해서 가두어져 있는 랜드락트라 그러죠. 이 소수민족 지역들 여기도 뭐 일단 상당 기간 동안 어떻게 손 써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다이내믹하고 딱 떨어지고 그걸 장악했을 때 제일 얻는 게 많은 그런 지역이 어디냐? 북한이죠. 북한을 접수해방시키면 중국이 아주 치명적인 심리 폭탄을 던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접수해방 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자유, 개인존엄, 진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시장, 민주주의 뭐 이런 걸 향해서 이렇게 급속 발전을 하고 또 한국에서 건너간 많은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한국에서 건너가게 되는 이 제도 및 테크놀로지 세트, 지식의 세트 한글로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인풋을 작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이제 그 모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인류의 영감을 자극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진실과 개방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인간의 영성을 또는 인간의 그 통찰을 굉장히 자극하는 영험한 땅이 되는 거예요. 북한 그리고 나아가서 한반도까지 남쪽까지 그 영향을 받을 테니까. 이게 14억 중국인한테 끼치는 심리적 타격이라는 건 어마무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제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사실상의 이제 군사 지정학적 가치 및 기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죠. 뭐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타이완, 한국, 일본 이렇게 딱 삼각형대가 확실해질 거고 아래쪽으로 동남아 쪽에 거기에 쫙 붙을 거고 또 남반구로 내려가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거기에 붙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파시픽의 웨스턴 코스트가 그러니까 서부 쪽 웨스턴 파시픽이 서태평양이 쫙 정리되는 거예요. 그 핵심 주춧돌이 바로 린치핀 주춧돌이 바로 한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춧돌을 주춧돌답게 만드는 핵심 수순이 바로 북한 접수라고요.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크라운 주얼 그래서 이제 북한 접수가 이게 미중 문명 전쟁의 왕관 보석 크라운 주얼입니다라고 말하는데 크라운 주얼이라는 왕관 보석이라는 얘기 나왔길래 한번 좀
잡다한 지식을 섬겨보죠. 영국 조지 5세가 한 100여 년 전에 만든 왕이 되는 홀, 셉터라 그러죠. 거기에 저 가운데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 가운데에 박혀 있는 게 무려 530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보석들 다 뭐 치우고라도 그 메인 보석이 화이트 다이아몬드, 백 다이아몬드 530캐럿짜리입니다. 또 영국의 제국 국가왕관, 저것도 한 100년 전쯤에 완성이 됐는데, 저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대관식이 끝나고 저기 뭐 궁전으로 돌아갈 때 딱 쓰는 왕관이라 그래요. Imperial State Crown, 제국 국가 왕관이란 정도의 뜻이겠죠. 거기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2,868개 박혀 있고요. 사파이어가 17개, 에메랄드가 11개, 진주가 269개, 루비가 4개 박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크라운 주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속된 일본 그 용어로 치자면 이제 안고, 제일 중요한 부위.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것이 명확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게 벌써 트럼프의 승기가 굳혀졌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9월 중에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9월 중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팔육은 멘붕 상태로 가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얌전하게 멘붕할 거냐? 아닙니다. 하루에도 법을 한 10개씩 만들 거예요. 이상한 법들을. 법으로 중무장하고 갑옷 두르고 또 갑옷 두르고 또 갑옷 두르고 갑옷 두르고, 상정한 지 이틀 만에 법 실행했으니까 이제 상정한 지 하루 만에 법 실행하는 그런 것도 나올지 몰라요. 법사위에서 아침 9시에 상정하고 바로 통과한 다음에 10시에 본회의 통과하고 그다음에 바로 대통령 쪽으로 보내서 국무회의 거치고 오후에 대통령 사인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루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일일 입법 축제를 매일 하실 거라고, 이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저런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 저런 그 한반도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도 자기들은 권력 계속 주구장창 잡고 대한민국 해체 비즈니스 계속 하면서 거기서 빨대 바꿔서 단물 빨아야겠다. 뭐 부동산 개발에도 하나 단물 빨아야 되고, 온라인 게임에도 단물 빨아야 되고, 그다음에 온라인 불법 도박하는 조폭애들 찾아오면 또 좀 등 좀 두들길 수 있으면 더 좋고, 뭐 그다음에 마약 장사하는 애들 찾아오면 또 등 두들길 수 있으면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죠. 따뜻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다가 권력을 놓쳤을 때는 대가가 어마무시하니까 평생 깜빵, 친전체주의 행위, 국정농단. 아니 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도 뭐 30년 깜빵인데 뭐 죄가 있으면 300년 3,000년이겠네. 그러니까 끔찍하니까 이 사람들 버틸 때까지 버틸 거라고요. 이게 아주 그 뭐라 그래, 지악스럽게 버틸 거예요. 그냥 악이 받쳐서. 근데 버티는 방식이, 악이 받쳐본들 배가 부른데 배부른 자가 악 받쳐봐야 뭐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는 게 법으로 한 겹 둘러, 또 법으로 한 겹 둘러, 또 법으로 한 겹 둘러. 여기에 인사발령 이렇게, 저기에 인사발령 저렇게. 또 방통위원장도 뭐 이상한 발언했다고 지금 신문 다 뒤집혔잖아요. 한 검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쏠 수 있다 그러고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그 방통위원장이 할 소리냐고요. 저게 정권 내려놔야 될 얘기거든요. 저런 정도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민변 언저리의 그 여 변호사가 그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들었을 거라고요.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자,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문팔육은 이제 그렇게 갈 거고, 수구기득권은 이건 거의 기회주의 종결자죠. 이 사람들 지금은 뭐 트럼프 욕 잔뜩 하지만 9월쯤 되면, 제가 보기에 9월쯤 되면 역시 트럼프다. 뭐 이렇게 이제 어조가 확 바뀔 거예요. 9월 초에 바뀌든 중순에 바뀌든 추석 무렵에 바뀌든. 그래도 역시 트럼프. 트럼프밖엔 답이 없다. 능히 그럴 사람들이에요. 능히. 기회주의 종결자죠. 근데 이 기회주의 종결자도 계속 고민이 있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되면 그냥 트럼프로 미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미중전쟁으로 번지고, 미중전쟁 번진다는 얘기는 한반도 분단구조 깨진다는 얘기고, 한반도 분단구조가 깨지면은
남쪽의 자유보수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탄핵 혹은 그 이전부터 있던 게 다 뒤집혀 갖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자기들의 포지셔닝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쪽 보게 할 땐 그래도 역시 트럼프인가 비요 하다가 또 돌이켜면 장사꾼 트럼프 그래도 역시 중국 여기 보고 얘기할 땐 그래도 역시 트럼프 그래도 역시 시진핑 이런 식의 정신분열적인 그 되먹지 못한 기회주의 그리고 그 과거의 업보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발악 이걸 아마 같이 할 겁니다. 이때 수국이득권이라면 조중동과 같은 큰 그 미디어와 또 그리고 야권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거고 또 상당수의 지식인들 포함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휴전선 남쪽에 대해서 뭘 선택할 거냐.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미국이면 제일 편하게 가려면 이제 문재인 좀 부르죠. 야 자인아 우리 좀 솔직해지자. 너 저기 진핑이 공문에다가 지금 딱 줄 서갖고 너 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좀 그랬지만 야 이제 세상 바뀌었잖냐. 우리랑 같이 가지.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분명히 할 겁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내심은 어떨 거냐 이거예요. 진짜 속내는. 혼내와 다테마이로 나눈다면 다테마이는 겉에 나오는 간판이고 혼내는 본심이고 본심은 어떨 거냐 속내는. 저는 미국의 선택은 가능하면은 어떤 대안이 있어서 이 문재인 586을 그걸로 표현이 되는 그 흐름 주체 사상 급진주의 그러니까 radical left 혹은 아주 부패한 radical left 이미 사회의 주류가 되어 있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류로 굳어져 온 이 흐름을 이번에 종식시키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세월 바뀌어도 호시탐탐 친중 종중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얽힌 게 많으니까 돈도 얽혀 있고 뭐 다른 비즈니스도 얽혀 있고 여러 가지가 얽혀 있을 거예요. 아니 선관위가 화웨이 보안 장비 사서 들여놨잖아요. 보안 장비라는 게 파이어월 만드는 장비거든요. 파이어월 그러니까 서버 보호하는 그 울타리.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따지면 화웨이는 그냥 선관위 서버에 그냥 들어올 수 있다라고 추정되는 거예요. 그걸로 보안 장비 샀다라는 건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까 답변서에 30몇 억 작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얽혀 있는 게 있으니까 이게 미국 입장에서 그냥 과거는 묻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 편에만 쓰면 우리의 동지입니다라고 넘어갈 수가 없을 거라고요. 얽혀 있는 게 워낙 깊어서 쟤들은 틈만 나면은 결국 종중으로 돌면서 우리 등짝에 칼 찍을 거야. 강정마을에서 한 일, 무슨 일, 반미 시위, 뭐 어쩌고 저쩌고 꼽아보면 한두 개 나오냐고요. 꼽아보면 수십이 뭐야, 수백, 수천 가지 나오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가급적이 대안을 찾으려고 아주 눈을 부리부리 하면서 계속 시도를 할 거고요. 근데 이 대안이 있나? 쉽게 있나? 제대로 좀 역량이 있는 집단 또한 그런 집단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언어 체계, 사상 체계, 관념 체계, 상징 체계가 없잖아요. 집단은요 언어와 사상과 관념과 상징이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자유보수 리더십이 길러지려면 그 자유보수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아주 깊은 사상 체계가 있어야 돼. 그 사상 체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영화 비평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림 비평을 할 수 있고. 미학이잖아요. 영화 비평, 그림 비평, 소설 비평, 미술품 비평, 음악 비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상 체계예요. 한미동맹 좋아요, 시장 좋아요. 그거 가지고는 영화 비평이 안 나오잖아요. 저 우파예요. 저 우파예요. 맞박에다가 아무리 문신을 해도 그거 갖고는 소설 비평이 안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는 창작론이 안 나오잖아요. 사상이 깊냐 안 깊냐는요. 결국 미학의 영역까지 가 있냐 안 가 있냐. 역사 해석의 영역까지 가 있냐 안 가 있냐. 심오한 역사 해석, 문명 해석의 영역까지 가 있냐 안 가 있냐. 거기서 결판납니다. 그게 증거예요. 거기까지 가 있어야 충분히 깊은 사상이에요. 왜냐? 미학은 인간은 어떤 존재고 세상은 어떤 거다라고 보는 관점을 응용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응용한 거예요? 무엇이 아름다운 거지? 무엇이 추한 거지? 그러면 그 아름다움과 추함을 그리는, 나타내주는 작품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론을 써야지? 이런 게 미학이거든요. 우파의 미학은요, 손발톱 다듬기예요, 지금. 미학의 영어명이 에스테틱스입니다. 에스테틱. 길거리 저기 강남역 뒤에 길거리 가다 보면 그 뒷골목에 전부 에스테틱 한 건물 건너서 에스테틱이요. 미학이 넘치는 사회네. 미학이 넘쳐. 대한민국 이 정도로 이른바 우파 이른바 보수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창백하게 영양실조 상태이고 창백하게 임무유기를 해온 겁니다. 지식층이. 지식층 정말 깊게 반성해야 돼요. 깊게 반성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자유보수 진영을 형성할 수 있는 사상과 관점과 말하자면 개념과 상징이 다듬어져 있지 않는데 진영 형성이 안 돼 있고 진영 형성이 안 됐으니까 리더십을 형성할 수 없는 거고. 우리한테 닥친 문제는 뭐냐. 자, 이 시기가 왔을 때 쟤들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냐. 이런 정말 약 오르는 그리고 좌절스러운 질문을 매일매일 매순간 묻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홀딱 벗고 저울에 올라서는 순간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 너희 문재인 싫어한다며? 너희 우파라며? 너희 저기 뭐야 보수라며? 너희 몇 근 나가? 몸무게 말고 네 영혼과 정신과 경륜이 몇 근 나가? 여기 올라선 거예요. Everybody on the scale. 모두가 저울에. 자, 그러나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그래도 믿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지성은 약해요. 지식인들이 안 해왔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작은 씨앗이라도 자꾸 준비하면 이게 순식간에 복제돼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작지만 미약한 조직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특히 건강하시고 생활이 안정되어 계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성격이 활달하시고 이런 분들 지역활동가 신청 많이 해 주십시오.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